자, 계속해서 용도 지역에 관한 주제 보게 될 텐데, 용도 지역 같은 경우 문제 개수가 좀 나오죠. 지금 대략 17문제하고 14문제 4배 구성이 되는데, 사실 문제 풀기는 만만치가 않은 파트가 용도 지역 파트. 그 중에서 건필 용적률 따지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구장창 외우셔야 됩니다. 해서 일단은 몇 개 키워드 가지고 볼까요? 해서 용도 지역,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필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자는 거, 이걸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트로 규제가 돼요. 그래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기본 절차는요, 이방 결정 절차인데 나중에 절차상의 특례라고 해서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먼저 용도 지역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학계론 쪽에서 한번 구성이 됐던 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었고 16회 때 공법에서 나왔던 것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자, 보전하고 보육성하자는 지역,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관리지역은요, 이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기 애매한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관리지역. 그래서 개, 생, 보 이렇게 가야 되죠.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계획관리,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나 이슈가 됐었고요. 한편 도시지역 16개로 세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등 크게 4개로 대별해 보게 된다. 주거지역은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에서 전, 일, 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고요. 전용 주거지역 1전단, 2전공 드물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계론 쪽에서 이슈가 됐어. 그런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이렇게 가죠. 그래서 1전단, 2전공이라고 하는 거에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전단, 2전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그리고 문제를 볼 때 제발 외운 거, 1종 전용 주거, 1종 일반 주거 또는 단독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이란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외우는 거 아니고요. 외운 거 바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전단, 2전공.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요. 요거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대별 볼 수 있겠고요. 저층은 4층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중층은 16에서 18층, 그 다음에 중고층은 16층을 초과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 기능 외에도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테고요.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권리는 어려워요. 가장 번화한 지역, 중심 상업지역, 조금 처진 지역, 일반 상업지역, 도매시장, 유통 상업지역, 소매시장, 바로 근린 상업지역에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겠고요. 공업지역, 전, 일, 준으로 대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공업,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준공업지역은 지금 이제 이렇게 가죠. 자, 경공업 외에 주거,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자생보라고 해서 녹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 생산녹지, 개발 유보, 보전녹지, 보전. 그래서 도시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녹지라고 하는 거. 결론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자, 이 21개 중에 이 16개다가요, 바로 지금 이제 관리지역 3개 있었죠. 관리지역 3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3개 더하면 19개. 그러면 농림과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을 더하면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지정이 되게 된다.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한다 해서 이런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일람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21개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봐야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출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입안 결정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례라고 해서 자, 요거 많이 안 나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많이 안 나오는데 키워드 단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수면 뜨게 되면 항상 포인트가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유수면 뜨면 뭐가 나와야 된다? 같으면. 다르면이나 비슷하면이나 뭐 등등등 나오게 되면 그거 답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실 것. 이게 이제 공유수면 바다를 메고 있을 때 원래 용도적을 지정하는 과정은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둘 이상의 용도적이 걸쳐있을 때도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또 같았을 때 그때는 입안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자, 나중에 이제 텍스트 지문을 읽어 가실 때 뭐를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외운 걸 대입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금 한 5년 사이에 딱 한 번 답이 됐던 주제야. 공유수면 뜻 뭐라고요? 틀리든 맞든 같으면 나왔을 때만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공유수면 같으면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적을 지정한다. 이렇게 틀리게 뽑아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공유수면 뜻 뭐라고요? 같으면 찾아보셔야 돼. 공유수면 뜻 뭐라고요? 같은 경우에만 어떻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가 벌써 한 15년 넘은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지문 속에 나오게 되니까 설명드릴 테고 두 번째 택지 개발지구 등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 해봤자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 이건 15년 지난 문제니까.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이 택지 개발지구가 지정이 됐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 지역의 운명은 운명은 둘 중에 하나야.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중간에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도시 만들자고 해서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했다. 그러면 원래 용도적을 도시적으로 바꾸려면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특별히 신도시 빨리빨리 신도시 만들려고 도시적으로 의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간에 나가리가 되게 되면 용도 지역은 과거로 다 환원되게 된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신도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용도적은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뭐냐 환원되지 아니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텐데 출제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요. 출제 포인트 원칙은 뭐라고요? 환원된다고 예외적으로 완료에 있어서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키워드가 뭐라고요? 환원이라는 키워드. 겁나 길어서 풀기 되게 어려워요. 좀 이따 지문 분석해 드릴 텐데 말도 못하게 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외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학원 강사가 풀어도 이 벙 뜨는 문제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국토기획법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도 환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둘 다 답이 됐던 주제 24회, 27회인가 아마 출제가 됐었는데 그저 기억하실 게 환원되지 아니한다. 죄송하지만 그냥 뒤만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안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갖고 사람 잡습니다. 이거 공부하다가 사람 죽는 수가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환원되지 아니한다. 옛날에는 어설프게 막 출제를 하던 시절에는 뭐 택지 개발지구 뭐 몇 가지 이슈를 쭉 던져놨어요. 근데 그건 지금의 출제 기준으로 보면 다 예외 오류에 해당이 됩니다. 출제 오류가 예외 항목을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문제는 예외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예외만 가지고 구성하니까 아무리 시비를 걸고 싶어도 이게
복수응답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공법은 정말 깔끔하게 구성합니다. 모든 출제인들의 예외만 가지고 구성해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기 어려운 거야. 원칙 알고 중간 뭐 가다가 대충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가시거든. 그러면 그 중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 예외 중에 예외를 가지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식하게 마지막 결론 외우는 방법을 제외하고 그냥은 전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 두 번째 키워드 환원되지 아니한다 해서 지금 세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훈련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같은 경우 그래요. 자,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말이에요. 80분 동안 80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머리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너무 망대한 내용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마구잡이로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문을 뒤지게 읽어. 그러다 뒤져버리는 거지. 1년 더 코스 다 밟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이거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돈 벌려고 일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굳이 자격증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아이템을 제가 만들어내긴 했는데 하면 할수록 드는 느낌이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다. 이게 결론이야. 특히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중3인데 얘한테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 같아. 원래 지금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 시켰다가는 애가 집 나갈 것 같아. 그 정도 어렵다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친한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이걸 제안을 하면서 공부를 시킬 것이니까. 아니야. 지금도 사이가 썩 안 좋은데 굳이 끝장을 볼 필요는 없잖아. 그럼 방법이 뭐냐? 과목별로 특성이 있는데 특히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 나머지도 거의 제가 이걸 분석해 가고 있는데 키워드만 계속 외우셔야 돼.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요즘처럼 문제를 잘 만들 때 예외 중에 예외만 가지고 출제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내용은 아주 어려워졌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다고요? 쉽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몇 개 보셨잖아요. 키워드 갖고 그냥 맨날 똑같아. 효력, 발생 뜨게 되면 고시 됐나 이런 식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앞에 있었죠? 뒤에 신고해야 이런 식으로. 그게 왜 그래요? 몰라. 그것만 나오니까.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이 공법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공법은 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공법이 제일 엄두자체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구질구질한 얘기. 자, 관리지역. 어디로 갈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토지입니다. 여기다가 농업진흥적 수정하면 특별히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얘는 나와봤자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외울 거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점점점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환원되지 아니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선생님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조금 흐뭇해져요.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짜증을 내셨어.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 깔끔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이런 식이었는데 몇 번 들어보시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럼 이제 답이라도 맞추자. 이렇게 지금 많이 내려놓으신 거예요. 처음에 뭐 설명해달라고 저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표정 딱 보면 알거든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딱 이런 표정.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다시 한번 설명해봐. 딱 이런 느낌.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으셨어. 한 달 반 공부하시고 나서, 뭐 이래도 개판이고 저래도 개판이고, 그냥 외운 데까지 외워보자. 이게 진짜 필요해요. 제 농담이 아니라,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신다니까요. 외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걸 이렇게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이슈가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검별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 이거는 지금 이제 출제 빈도도 그렇지만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도적 파트에서 평균 2문제 나오는데 나머지 한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거의 유력한 게, 자, 검별 주거적 6개, 5, 6, 6, 5, 7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상업적은 9, 8, 8, 7, 공업적은
777이라고 되어 있고요. 녹지 이하로 20%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5667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순서, 용도적인 순서를 외워야 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이런 얘기를 한번 쭉 읊어드리는 내용이 그 용도적인 정의를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적률이요. 주거지역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1100, 900, 공업적은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녹지는요, 100, 18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데가 뭐가 된다? 보전, 녹지다. 결론 외우셔야 돼요. 자, 계획관리죠. 40에 100이고요.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모두 20에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이 바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문제에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55, 66, 57, 9, 8, 8, 7이라고 하는 거, 777이라고 하는 거, 둘, 다, 자, 20% 이하고, 다, 자, 계획관리자만 40% 이하. 이런 식으로 써보셔야 돼. 시험장에도 쪽팔리 하지 말고, 시험에다 반드시 써보시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14기 시험 볼 때 틀렸다니까, 이 문제가. 하다가 막, 확하닥, 머리가 돌아버려. 그래서 틀렸던 적이 있습니다. 용적률. 자, 주거지요. 100%, 그 다음에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되어 있고, 상업지역 1500, 1300, 1100, 900이라고 하는 거. 공업지역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녹지는요, 100배, 80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외우셔요. 도시부의적 다 80%인데 계획관리적 100% 이하라고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뿐만 아니라 용도 제한이라는 규제도 나오죠. 이 문제는 사실 풀 수가 없습니다. 찍어서 맞추는 걸 제외하고는 학원 강사도 풀 수가 없는 문제 해서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용도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규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구조.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의 문제. 이게 세트란 얘기죠. 하나의 용도 지역을 바꾸면 어떻다? 전부가 다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용도 제한 문제는 거기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얘기만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아파트 안 되는 거 일자 들어가는 거 어떻다? 아파트 설치할 수 없다. 해서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거의 다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 설치가 금지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 4층 이하로서 5개층 이상의 주거용도인 아파트 설치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이거 뭐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설명드리지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이라는 규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라는 규제가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법을 가서 보면 확인 설명서라고 해서 기본 확인사항에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규제, 거래규제, 그 중에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도시군계시설, 지구단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테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로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자,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가지고 이걸 정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숫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 지역이라 할지라도 서울시하고 안양시, 과천시하고 성남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자, 직접 지역마다 답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도는 그 자체로 답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용도 지역 관련해서 행정의 특례 등에서 제일 간단한 문제가 미지정, 미세 문제.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한때 과거에 유행했던 문제. 용도 지역 지정되지 않게 되면 가장 규제가 센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관리, 도시 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요건 이제 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는 100% 지금까지 문제는 관리 지역이 세 문제지 않았을 때 보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 주제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문제 나왔던 건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쳤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어떻다?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해서 원래 이제 용도지구는 뒤에서 고도지구 파트 따로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딱 한 번 나왔던 거예요.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뭔 소리냐면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토지는 뭐가 들어간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될 테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 고도지구로 묶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다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고도지구 뜨게 되면 나중에 행위전 얘기할 때 따로 논의할 주제인데 건축물,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사회템과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용도 지역에 관한 주제, 바로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28회 때 나왔던 문제는 겁나 쉬웠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요, 계획 관리 지역에서 이건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용도지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1번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2종 전용 주거죠. 요건 틀렸다. 우리가 1전단 2전공 이런 식으로 썼죠. 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적은 뭐가 된다? 공동주택 중심. 요것만은 기억해달라. 1전단 2전공. 나머지 못 외우십니다. 너무 종류가 많아서 21개 용도적인 정의를 외울 만한 짬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부동산 학기론 할 때도 계속 이슈가 되는 게 1전단 2전공에서 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적은 뭐가 된다?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하는 거. 1전단 2전공 이렇게 논의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준공업지역 이거 틀렸고요.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에다가 주거,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준공업지역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뜻 뭐라고 했어요? 같으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거야. 공유수면 뜻 뭐라고 했어요? 같으면 있을 때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같으면 안 나오면 이건 틀리게 뽑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 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 자연 녹지. 이건 알아야 되죠? 보전 녹지라고 하는 거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5번을 답으로 뽑았어요. 겁나 기네요. 자,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24회 때 나왔고 지금 6년 동안 7년 동안 출제가 안 된 주제 해서 깊이 갈 거 없고요.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어떻다?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4회 때는 거의 오래전 문제예요. 그래서 24회 때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뒤지게 공부를 했지만 25, 26, 27, 28, 29, 30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 강의할 때가 난리는데 하여튼 기출문제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바로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고도 지구. 앞에 뭐 있어야 돼? 전부.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했던 거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회 때 문제. 국토기획법상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끝머리 보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2번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게 답이 되겠죠? 환원되지 아니한다. 뒤만 보시는 거야. 3번 지문요. 결정고시. 근데 농림지역 나와 있나요? 예, 오른편.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자, 용도 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적으로 나누어서 지정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용도적을 지정할 때, 변경할 때, 세분할 때 항상 어떻다? 도시공 관리계획.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야. 먼저 도시지역으로 정하려면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도시지역을 16개 중에 어느 하나로 정하려면 역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 다음에 5번 지문요. 이건 알아야 되죠.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5번 지문, 특히 이제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았을 때 보전 관리, 요 주제하고 같이 연계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 뭐라고요? 바로 환원이라는 키워드. 이 중에서 지금 제가 26회 때 구성도 한 번 안 나왔어요. 대신 24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런 주제가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 보지 마시고, 자,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완료 들어가면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벌써 여기만 보세요. 앞에서 이걸 읽어버리면 머리가 멘붕이 와요. 답도 안 되는 주제고. 그래서 끝머리 생략할 수 있다는 무조건 오른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생략할 수 있다는 무조건 오른편.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오른편.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답은 이때 어쨌지 2번 가지고 뽑아냈었던 사례, 요렇게 개념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26회 때 문제 환원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요거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해놨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요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토 드릴 문제가, 지금 요건가? 지금 26개도 보셨고, 그 다음에 24회 때 문제인가요? 자, 이제 건폐율의 최대한도 가장 큰 용도 지역은 써보셔야 돼. 항상 시험지 여백에다가 5566 57, 상업지역 9887, 공업지역 777, 녹지이하로 다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만 얼마? 40%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건폐율 최대한도 가장 큰 용도지역, 자, 준주거지역 70%, 일반 상업지역은요 80%, 근린상업지역 바로 잠깐만, 이게 70%인가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70%, 3종 일반 주거지역 50% 해서 답은 뭐 2번 이렇게 구성을 했던 사례. 결코 보시는 것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장 가시면 멘붕이 오기 때문에, 자, 이건 근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 그 다음 21번 문제인가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토기획법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한 것에 대해서 또 써봐야 돼. 55, 66, 57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요 9887이라고 하는 거. 공업지역은요 777이라고 하는 거. 녹지 이하로 다 20%이고 계획관리지역은 얼마? 40% 이하. 이런 식으로 써보셔야 돼. 그래서 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여기니까 50% 이하. 1종 일반 주거지역 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준공업지역은 70%, 계획관리지역은 얼마? 40%. 해서 4, 5, 6, 7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리을,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잠깐만요. 큰 거부터 따져야 되는구나. 디귿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요. 디귿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역, 리을에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 이런 문제도 2.5점이고요. 겁나 복잡한 것도 2.5점이에요. 그래서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 또 건폐율 관련한 문제가 나와 있나요? 해서 자, 건폐율 관련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아까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맴맴 돌게 되어 있어요. 자, 뭐 그거는 별개입니다. 또 써야 되지. 자, 건폐율 55, 66, 57 9887이라고 하는 거, 공업지역 777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얼마? 20% 이하고 계획관리지역 얼마? 40% 이하라고 하는 거. 요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전용 공업지역은 70%. 그럼 공업지역 쭉 찾아보시는 거야. 70%, 준공업지역 70%. 예,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보셔야 돼요. 찾아서. 그냥 순서대로 자꾸 사람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외운 순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몇 개 아는 것 위주로 가는 거예요. 자, 중심 상업지역은 아까 90%. 자, 일반 상업지역 80%. 자, 일반 상업지역 80%. 그러면 유통 상업지역 80%.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
7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해 가다 보면 대충 셀에 맞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전용 주거지역 1종은 50%이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2종 일반 주거지역 60% 이런 식으로 해서 녹지는 20% 이하가 되죠. 해서 자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에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 27회 때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사실 풀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용도 지역 말고요. 용도 지구나 뭐 다른 개별법에 따른 구역 등에 따라서도 건폐율의 최대한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그냥 찍는 문제고요. 외워서 맞출 가능성은 제로. 학원 강사도 알 가능성은 제로. 그냥 죽으라고 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별 의미가 없어요. 농군간지라고 하는 건 시골 마을 대상으로 건폐율 60%까지 봐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찍는 거지 절대 알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해왔던 것 중에서 외워달라고 했던 몇 가지를 정말 줄줄줄 깨셔야 돼. 공법은 정확히 아는 문제하고 완벽하게 찍어야 될 문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돼요. 적당히 알게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가 용적률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적률 문제요. 자,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자, 28에 12번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국토개혁법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서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써봐야 돼. 자, 주거적 뭐라고요? 100%, 150, 200, 그 다음에 250, 300, 그리고 500 이런 식으로 써봐야 되고 자, 상업적 1500, 1300, 1100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9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공업적은요, 300, 350, 400 이런 식으로 갑시다. 해서 일단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보니까요. 자, 지금 준주거적은 뒤에 500% 이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적, 일반 공업적에서 300, 350, 400이니까 일반 공업적은 350이 되겠고 준공업적은 400. 주거지역은요, 아까 3종이 300이었었죠. 해서, 요렇게, 지금 보니까 낮은 것부터니까, 리을,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기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용적률 문제 하나 보셨고요. 자, 하나 더 용적률 문제 볼까요? 이런 건 좀 쉬웠던 것 같다. 그래서, 자, 지금 30회 때 나왔던 문제.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해서 자 하여튼 무조건 맞춰야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100%, 150, 200, 그 다음에 250, 300, 그 다음에 500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고요. 상업지역 1500, 1300, 1100, 그 다음에 900이라고 하는 거. 공업지역은요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녹지지역은요 100, 80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되겠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개번째니까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 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이런 순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에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만 가지고 이슈를 삼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것은 답은 3번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 그래서 지금 이 문제까지 지금 한 문제 건폐율 문제가 어렵게 나왔었는데 건폐율 용적률 문제는 줄줄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용도 제한 문제들을 사실상 거의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9회 때 문제 그나마 얘는 어차피 찍어볼 수도 있었는데 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해서 일단 이건 다 떠나서 주거 지역 중에서 찍으셔야 되죠. 자, 아파트는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주거 지역.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과 두 개는 아파트에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일종 일반 주거 4층 이하라서 아까 일자 들어가면 아파트
안 된다. 그래서 답은요, 2번 가지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원 주거환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걸 한 번에 보지 말고 아파트 한 번에 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는 이 상하리만큼 다 주거 지역만 가지고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주거지역을 외울 수는 없어요. 하나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의 종류 자체가 벌써 뭐 몇십 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바로 17가지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그나마 어쨌든 우겨볼 수 있었던 문제가 이 문제 하나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찍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지? 지금 30회 때 문제인가요? 자, 거의 손 못 댈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식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자, 이게 주거지역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단란주점, 격리병원, 정신병원 이런 것들을 격리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이제 한참 시끄러웠던 게 코로나 이런 것들, 감염병에 관련된 병원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관람장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된다고 돼 있어. 답은 이걸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외워봤자 의미 없어요. 저도 답을 외우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구제 해석하면 이건 얘기죠. 그 뭐죠? LPG, 가스 판매하는데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법에서는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역별 특색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서 풀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뽑았는지 해서 이런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찍는 거예요. 어떻게 찍어요? 대충 연필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상식 갖고 찍어가시면 100% 다 틀려요. 아무도 4번을 찍지 않아. 아무도 4번을 찍지 않는다고요. 이건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죽어보라고 내는 문제야. 상식으로 푸는 순간 작살내게 만들어놓은 거야. 내 생각에는 전람장 이런 것들은 관람장 이런 거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준다고. 근데 법에 보니까 안 된다고 써 있으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외울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는 제가 부탁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생각해봤자 거의 다 틀리게 구성을 해버려요. 엽기적인 걸 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 뒤에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도 일부 개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주제가 이런 게 있게 됩니다. 자, 24회 때 나왔던 문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답은요, 4번 갖고 뽑아내요. 그래서, 자, 이 문제 보고 이제 100개였다는 게 아까 그 문제인데, 그래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문제. 다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 외 용도 제한이라는 규제도 있게 됩니다. 요 정도의 개념만 잡아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 정말 이거 시험 보고 나서 많은 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 다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게 뭐냐면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뭐야? 1종, 2종, 3종, 3개로 분류를 하게 된다. 해서 일반 주거지역 전반에서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고르시오 해서 이것도 찍어야 돼. 그러면 아무도 동물 미용실을 찍지 않습니다. 뭐 개 털갈이 하는 거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답은 1번으로 구성했던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는 그냥 볼펜을 든다, 굴린다, 그리고 마음 가는 번호를 찍는, 절대로 내용 읽는 순간 작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 상식으로도 쭉 봤을 때 이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건 아예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돼. 이건 안 될 걸 찾아보시. 엽기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용도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근데 상식을 동원하면 거의 다 작살나게 문제를 구성을 하니까 아예 거기까지 외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7회 때 문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요. 용도지역 얘기는 하여튼 지금 애써 우리가 약속을 하셔야 돼. 풀 수 없다는 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회 6번 대체. 옛날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27회 때 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가 돼서 옛날 문제, 용도지역 관련한 문제, 요거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역 지구에서 용도구역 등에서의 행위 제한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나요? 해서 옳은 것이구나 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자, 1번. 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옛날 문제인데 하여튼 1번
별개 구성했고요. 도시 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세분되지 않았을 때 보전 녹지,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다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 4번, 5번 같은 건 다 엽기적인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자료하고 조금 번호가 달라지는 부분이 이게 A형, B형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편집에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 구역 안에서 행위전 이게 23인가 22회 때 구성이 됐었는데 그 전에도 안 나오고 그 후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가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 용도 지구구역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